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비정한 사회와 그곳에서 만난 인간들이 배신에 실험하다가 마침내 무너져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 격동의 시대 그 이야기는 조간신문에서 첫 번째 읽을 거리였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두 남녀가 나누는 영화 속의 대사도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됐죠. 바로 1972년에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별들의 고향이라는 소설입니다. 어제 그 소설의 작가 최인호 선생이 타계했습니다. 9월 2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최인호 선생은 우리 문단의 큰 별입니다. 아직은 한참 글을 쓰실 나이에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문단원로 이군배 선생으로부터 2부에서 듣겠습니다. 오늘 1부는 모처럼 정의당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거대 정당에 가려져 있으나 정의당은 분명 우리 정치의 한 축입니다. 잠시 뒤 천호선 당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뉴스 뒤집어보기, 오늘 또 경향신문 윤경 기자와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내기 마을에 라돈이 함유된 지하수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 20%가 암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4부에서 서울대 최경호 교수 연결해서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저는 저기 출발사 아침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윤서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예, 오늘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조정 방안을 발표했죠? 네, 이 취득세율 인하 또 무상보육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방 쪽에서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온 이제 대책인데요. 예. 부가가치세 가운데서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재 5%에서 이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11%까지 높이겠다. 그 내용이 있고요. 예.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을 하되 세율은 각 지자체가 일부 재량권을 갖도록 하고 이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중앙정부는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한 1조 1천억 원대 이 지자체 재원이 좀 확충되지 않겠냐 이런 설명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기대가 컸던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이 거세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안 그래도 성명서를 어제 이제 곧바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10%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 올려라. 그런 내용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이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하면서 2013년 그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거 안 지켰다. 그러니까 이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포인트, 또 2009년 그 약속한 5%포인트, 이 모두 총 11%포인트를 인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모두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확보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올 가을에 좀 다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결국은 돈 문제인데, 이 돈 문제야말로 조정하기 힘들죠. 예, 학교 인근에 원래 그 유흥업소, 관광호텔 이런 걸 건립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해시설이 없는 예컨대 뭐 이 도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관광호텔, 학교 부근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이 절차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 건은 그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에 그 특급 한옥 호텔 지으려고 이 시도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 서울시가 그동안 반대도 했고 또 이 법원 판결도 이 짓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게 그 결국 손톱 및 가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제 지적을 했던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재계 쪽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방안이 좀 포함이 된 거라 그럽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특정 사업을 위한 예, 이 정책 변경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군요. 예, 그런데 네. 교육계에서 이 문제에 반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특혜 논란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당장 해당 학교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덕성여중은 이제 담을 바로 이렇게 사이에 두게 되는데 6층 중학교 건물 바로 옆에 4층 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교실에서 호텔 안도 보이고 호텔 쪽에서도 그 여중생들 교실이 보이고 여중생들 그 교실에서 체육복도 갈아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상황인 거고요. 또 학교 인근에 그 교육 유해 시설이 안 그래도 많은데 이 관광 호텔마저 허용하게 된다면 이 상징성 때문에 좀 빗장이 풀리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거의 통제불능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18대 국회 당시에도 그 대한항공 측에서 추진해가지고 입법화가 됐다가 좀 잘 안 된 그런 그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여론 때문에 국회 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어제 그 성명서를 내놨는데요. 이게 재벌 특혜 방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입법안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상당히 좀 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이 법원 관련 이 소식이 계속 나오네요. 이 하나그룹 김성현 회장 대법원 선고도 있는데 오늘 특히 그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승기 의원을 기소하는 날이죠? 네. 이거 뭐 전 국민적인 관심사죠. 예. 특히 그 최동호 검찰총장 혼외 자녀 파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검찰 측 차원에서의 그 중요한 기소라서 그 향방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수원지검 공안부가 오늘 이 의원 기소를 하고 이 중간 수사 결과도 오후에 발표를 한다 그럽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 대략의 그 방향은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 한때 검토했던 그 여적 음모죄 이건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이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도 적용하지 않을 거라 그럽니다. 예. 다만 그 내란 음모 선동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는 적용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후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되겠죠. 예, 내일 아침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 국가정보원 개혁방안과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자식 의혹 문제에다가 대선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후퇴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 합의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 정당인 정의당도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천호선 대표는 정부의 복지 축소를 두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정의당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천호선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언론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만 조명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천 대표께서 예, 서울광장에서 천막농성 벌이는 것이 오늘로 36일째죠? 예, 그렇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 노숙을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저희 노숙 농성을 시작했고요. 예. 벌써 40일이 다 돼갑니다. 8월 말에 시작했는데요. 무지 더웠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추워지네요. 예, 옷 두껍게 입고 노숙하십시오. 예, 어저께는 뭐 침낭 속에서 잤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추석 연휴 때 그 노숙하시고 있으면서 시민들 많이 만나셨죠? 민심 어떻던가요? 예,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뭐 당원들도 찾아오셨지만 시민들도 오가다 우연히도 들리시고요. 예. 어떤 분들은 일부러 먹을 걸 들고 찾아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견딜 수 있었는데 그 3자 회동 직후 아니었습니까? 추석 기간 내내. 예.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버지셨던 박정희 대통령과 어쩌면 사고방식이 그렇게 똑같냐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 3자 회동을 풀어내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어떤 분노나 실망, 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컸고요. 이제 겨우 반년 남짓 지냈는데 앞으로 이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간다면 정말 걱정이지 않겠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너무 또 지지자들만 만나신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는 여론도 있겠죠. 예. 예. 그 여론조사에 나타난 지금 출석 민심을 보면 이 정의당의 지지율은 아직까지는 크게 오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아직은 2.5% 정도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이승기 의원 그 내란 음모 판문을 빚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1% 정도인 것에 비하면 예, 아직 참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높긴 합니다만은 예, 전국 정당으로서 기반을 닦는 데는 좀 부족한 수치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보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이 10월 21일입니다. 예,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난 7월 20일에 제가 대표가 되면서 이제 진보를 떼고 정의당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진보와 다르지 않다. 이런 보다 대중적인 그리고 혁신된 진보 정당이 되겠다고 출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국민들이 되게 정의당이 무엇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지율도 뭐 얼마 전까지 1% 내외가 나왔는데 최근에 뭐 조금 더 높게 나오지만 저는 1% 내지 2% 내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에 큰 의미 두지 않고요. 아직은 우리 당을 국민들이 모르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고 바른 진보의 모습을 이제 계속 보여드려 나가고 그것이 축적돼서 그때 오르는 지지율이 진짜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할 자신을 갖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나 우리나라 진보 좌파의 정립을 위해서나 이 정의당이 통합진보당과의 차별성을 좀 확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 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통합진보당 내에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저희들의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진보정당이라면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에 아마 기권을 하거나 또는 반대를 하거나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 국정원의 음모가 깔려 있고 또 그 내란을 못지라는 것이 충분히 성립되기 어렵다. 문제는 있는 내용이지만 예. 그것이 컸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정의당은 찬성 동의안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과거의 진보와는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모습 을 보여준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정책을 하나 발표하고 정책 행동을 하는 데서 많은 차별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말로 한두 마디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시면 저기는 진보를 이렇게 하는 곳이구나 새롭게 하는 곳이구나 이런 걸 인정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인터뷰는 모바일 앱 예스의 전문 보기와 다시 듣기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질문드리죠. 내일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 순회에 돌입하시죠? 예. 예, 그 촛불 집회를 여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예, 뭐 가서 꼭 촛불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232개입니다. 우리나라 기초단체가 뭐 늘었다 줄었다 했어요. 통합들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232개인데 보통 이제 정당들이 전국을 순회한다 그러면 이제 광역시를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뭐 시민들을 만나지만 이번엔 더 촘촘하게 더 구석구석 국민들을 찾아가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한 1월 말까지 그러니까 설 연휴 전까지 100일 동안 232개를 최대한 다 돈다 이런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의원들 5분들은 서울에 계시고 우리 천 대표님과 나머지 당 주요 간부들은 계속 순회를 하시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5분들은 저희 작지만 뭐 일당 10입니다만 예. 의정 활동이 좀 일단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이나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의원님들도 내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 이 현안에 관해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이 야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과의 공동연대를 제안했는데 야권연대 만들겠다는 야권연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예. 여지껏 당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촛불 집회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이었었죠. 예. 그러나 이제 국면이 변했습니다. 3.1동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확인되었고 이제 국민의 힘을 모으지 않고서는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움직여왔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당이 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 속에서 꼭 정당만이 아니라 야권 전체에서 정당, 정치 세력 그리고 정치 지도자 모두가 함께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예. 실질적인 내용이 있으면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요. 또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도 나서야 한다. 특히 이제 두 분이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행동을 보여준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정치 세력, 정치 지도자 다 합치자, 문재인, 안철수 다 합치자 이런데 통합진보당은 포함되지 않죠? 지금 이걸 구성하게 되면 이 내부에서 참여하는 세력이 함께 동의하는 세력들이 모여야겠죠. 그리고 또 국민이 흔쾌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세력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민주당과 저희 당이 앞으로 의논해 나가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3자 회담의 결렬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서로 다른데 여당은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뭐 얼마 전에 그 황우여 대표 비서실장인 여상기 비서실장님이신가요? 예. 기자들이 질문해서 여당과 대통령이 양보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런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통상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불러서 회담을 하면 혹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퇴를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표현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달래야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이제 어떤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고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와 민심이 좀 야박하게 돼 있죠. 심지어는 현재 국정원 공판 과정에서 불법 대선 개입이 상당 부분 사실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조차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예. 뭐 야당이 대통령 보고 하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혐의 사실이 드러난 국정원 개입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결코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야권연대 이게 이제 그 의견이 일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 지방선거라든가 더 나아가서 이 다음 총선까지 계속 이어지는 야권연대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은 이 제안을 할 때 선거에서의 연대는 머릿속에 넣지 않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국민들이 야권 연대를 선거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저는 일단 지금 이 국면에서의 정치적 연대를 제안한 것입니다. 예, 지금 야당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냈습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 핵심은 수사권을 없애고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두자는 거거든요. 정의당도 같은 입장입니까? 정의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그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요. 단 하나 저희 당의 입장은 아직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것이고 예. 민주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자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단일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정당 간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좀 더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공 안전망이 무너질 위험성은 없습니까?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이 대공 수사를 아무 데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예. 국정원이 아시다시피 지금 광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게다가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기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선거 개입, 정치 개입 그리고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면서도 엉터리 조작 사건을 수없이 양산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국외 해외와 북한과 관련된 정보 수집권을 인정하되 예. 그것과 관련된 수사권은 검찰 또는 경찰 아니면 제3의 기관에 넘기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안의 핵심이고요. 민주당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권을 넘기더라도 이 국정원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일정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에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두고 이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새누리당이 역시 저런 태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한치도 인정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은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일단 국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처음에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라고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바로 저 태도를 버려야 되겠죠. 새누리당이 야당 보고 여당을 상대하라라고 얘기했으면 그만큼 여당이 대통령과는 별도로 유연한 모습 그리고 서로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안 중에 현안이 된 게 기초연금 공약 수정 문제인데요. 예. 지금 오늘 정부안이 나오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하위 70%만 지급을 하고 그것도 국민연금 기간에 납부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아주 핵심적인 공약이 경제 민주화 복지였고요. 복지 예. 공약이 최대 공약이 기초연금제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포기고요. 선거라는 게 다음 정부의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것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기초노령연금은 물론이고 영유아 무상보육 그리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보장 같은 공약을 보고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이것이 결국엔 거짓 공약으로 표를 얻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민주당 표현에 의하면 대국민 사기국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걸 일종의 먹튀 선거를 한 것이다. 표만 없고. 먹튀 선거라. 네, 그런 표현을 제가 어저께 썼었습니다만 예. 정말 그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정치판에서 너무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지어내는 것 같아요. 먹튀 선거다. 예, 좋습니다. 이 복지 공약 이행에 5년간 135조가 든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재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것이 청와대 그리고 이제 여당의 입장입니다. 예. 천 대표께서는 그렇다면 복지를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까?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 재원 문제가 당시에서 비판적으로 제기됐었었죠. 그리고 기억하시지만 얼마 전에 증세한다고 했을 때 논란이 돼서 결국엔 포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금 계획 가지고는 전체 5분의 1도 채우지 못한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저희 정의당을 비롯해서 솔직하게 포기를 하든지 하려면 증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솔직하게 밝혀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 청와대나 여당은 증세 없이 복지할 수 있다라고 바로 얼마 전까지 그랬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 결국엔 지금 이제 두 손을 들고 만 것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공약할 때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런 태도에서 정말 아무 재정 대책도 없이 내세웠는지 그게 자신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랬던 것인지 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자신이 있어서 그랬다면 무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가능한 걸 알면서 그랬다면 결국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예. 이상의 복지제도도 필요합니다만 증세가 필요하다는 걸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세정에 입각한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예. 저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예. 제가 말씀드리건데 이 보편적 복지는 사실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쁘다 좋다보다는요. 이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한다면 보편적 납세와 이 보편적인 정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서구처럼 소비 과세, 근데 부가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이렇게 보시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복지의 모든 영역을 다 똑같이 나눠준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서도 어떤 분야는 조사에 의한 하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선택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된다는 대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일단 드려두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증세를 위해서는 저희가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 증세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은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되지만 우리 봉급쟁이들도 서민들도 조금씩은 더 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부자 증세냐 보편 증세냐 그러는데 보편적 증세와 부자 증세가 통합된 누진적인 어떤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꼭 부가세에다 부과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저희 당의 기본 정책은 그런 겁니다. 사회복지만을 위한 누진세를 재정비에서 도입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회복지 목적세라고 하는데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복지 전문가들의 상당수도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당론은 아니지만 입법 발의가 돼 있고 그 부분을 당론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저희들의 어떤 정책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축소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아주 분명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사과해야 하고요. 이거는 너무 큰 공약이었기 때문에 국민께 예의를 갖춰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0월 재보선이 한 달 남았는데 이번에 후보 내실 거죠? 이번 지역이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두 군데가 다 여당이 워낙 강세인 지역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당에서는 두 군데 다 적절한 후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2심이 끝나고 대법원까지 3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하게 돼 있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었는데 결국엔 이번에 재판을 하지 않게 돼서 예. 내년 7월 달까지 미뤄지게 됐죠. 예. 일종의 대부분의 직무유기, 선거법에 분명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를 무시한 직무유기입니다. 이 많은 의원들이 부적절할 수 있는 의원들이 앞으로 9개월간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까운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예,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전현식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0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환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바쁜 출근길 사고 여파로 더 진행이 어려운 곳 있습니다. 도심 국회대로 여의도 쪽 이동하는데 목동교 위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신월 나들목부터 목동교 쪽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서부 간선도로는 도심 쪽 이동 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척교부터 목동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안양 가는 길도 오목교 일대 다시 안양교부터 금천교 사이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 이동하는데 여의상교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나 정체입니다. 이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동작대교에서 성수 사이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성수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 창덕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는데 50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어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한국문단의 큰별 최인호 선생이 오랜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필세했습니다. 별들이 고향, 고래사냥, 겨울나그네, 깊고 푸른밤, 불새, 잃어버린 왕국, 기름는 길, 지구인 등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글을 썼던 선생은 지난 반세기 대중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피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은 1963년 서울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한국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벽구멍으로가 그리고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견습 환자가 당선되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바보들의 행진, 고래사냥 등을 통해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아픔을 담아내므로써 영원한 청년작가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뮤지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재창작되었습니다. 이제 추억으로만 남아야 할 고 최인호 작가의 이야기. 오늘은 최인호 작가의 지근거리에서 계셨던 분들 중에서 만해학교 교장, 전 한국신입회 회장을 역임한 이금배 선생님과 전화로 최인호 작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금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많이 놀랐겠습니다. 이 같은 시대를 살아온 문인이자 이 또 선배로서 이 최인호 작가의 필세에 대한 애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하고는 참 지연 학연도 없는데도 내가 한국문학이라는 잡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까닭으로 해서 유난히 이제 자주 만났고 또 나를 많이 따랐고 나도 그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는 마음이 정말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예. 최인호 작가는 정말 해방동이죠. 1940년 태어난 예. 정말 일본어도 아닌 순수 우리 모국어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야기를 가장 넓고 깊게 그리고 맛깔스럽게 써낸 이야기꾼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최인호 작가는 쓰기 위해서 살았고 또 살기 위해서 쓴 작가이면서 이 땅에 소설을 일으킨 다시 말하면 베스트셀러 작가란 말이 요새는 아주 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아마 우리 전 변호사님도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가령 이광수 같은 분 많이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작가들은 있지만은 예. 최초로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외래어를 가지고 작가가 된 사람은 최인호입니다. 예. 원조 베스트셀러 작가죠. 예. 그런데 이러한 아까도 소개하신 것처럼 고등학생 때 이렇게 데뷔를 하는 이런 첫째들은 대개 요조를 하거나 혹은 또 붓을 일찍 놓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작가들 여기서 일일이 예를 들진 않겠지만, 그건 천재적인 작가들이 일찍 붓을 꺾는 수도 있고 한데, 참 최인호 작가는 한 번도 쉬지 없어요.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신문 연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 한 번만 더 형, 나 1년을 쉴 수가 없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생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한 번 좀 이렇게 편하게 쉬고 싶어도 못 쉬겠다는 뜻을 했는데, 그 말처럼 그는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50년을, 붓을 가지고 이렇게 투쟁을 해왔습니다. 아주 정말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작가에게 대해서 제가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70, 80년대 좀 말하자면 문단도 예풍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회적 격동기 이런 거에 대해서 문단도 이러저러한 뭐 유파나 무슨 갈등도 있었고 시질도 있었고 또 작가라는 건 되게 뭐 좀 문단의 여러 가지 눈치나 무슨 이런 흐름에도 뭐 기웃거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작가는 전혀 자기 쓰는 것만 예. 오직 자기 원고지와 자기 펜만 가지고 자기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 정말 존경스럽고요. 또 하나는 최인호는 정말 사랑덩어리입니다. 예. 독자들한테 많이 사랑도 받았지만 사람 사랑이 아주 기가 막혀요. 늘 약간 보조개를 띈 웃음 예. 만나면 그리고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까분다고 할까? 늘 순진한 아주 지금도 최인호 하면 이것은 소년 최인호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그렇게 사랑스러운 짓을 해요. 그러니까 2005년이었을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한번 놀러 왔어요. 제 방에 한번 놀러 오더니 형 나도 한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병 아프기 전에 또 어떤 모임에서 잠깐만 이렇게 반갑게 딱 웃으면서 딱 손을 딱 쓰더니 I love you? 이러더라고요. 예. 저는 말이죠. 내가 여자다, 친구들한테서 I love you라는 말을 듣는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변호사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I love you? 이러는데, 늙은이가, 예. 그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아주 사랑덩어리의 작가였습니다. 예, 저도 명승황후 쫑 파티에서 그와 비슷한 그 말을 최인호 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죠. 네, 정말 이 사랑이 참 컸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에 대해서 이 대충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정말 영원한 청년 작가로 기억될 분 아닙니까? 이 빌들의 고향, 고래사냥, 겨울나그네, 아까도 제가 모두의 여러 작품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어느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술꾼이라는 작품을 읽었던 기억이 술꾼이 예. 그것도 상당히 문단에 아마 최초로 가령 최인호 작가에 대해서 무슨 이러저런 말들도 많았지만은 술꾼으로부터 말하자면 평단에서 이른바 평단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최인호의 문장력 소설의 재능을 인정한 술꾼인데 예. 거기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문에 냈다가 떨어진 작품이에요. 예. 떨어진 작품인데 나중에 이제 최인호가 문명의 나이일 때 발표하니까 문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근데 최인호가 이런 말도 했어요. 한번 그 작가가 나한테. 형, 신춘에 떨어진 작품 다 발표하니까 쓸 것이 없어. 이런. 예. 그건 그만큼 말하자면 문학 청년기에 많은 작품을 썼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예. 정말 큰 별이었습니다. 그가 별들이 고향을 썼지만 그 자신이 별이었고, 우리 문단에 제가 많은 좀 좋은 작가들도 많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소설로 또 그렇게 좋은 작품을 그렇게 써낸 작가도 정말 드물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단에 정말 큰 별 하나가 진 것입니다. 예, 가장 최근에 만나보신 게 언제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환갑 때 만났고 그리고 병에 쓰러지기 전이니까 한 몇 년 전에 만났을까? 한 7년, 무렵, 8년, 그 무렵에 맞은 것 같아요. 알로브유 들은 게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로 이제 병석에 쓰러지고 나서는,
나도 뭐 문병도 못 가고 그랬습니다. 네. 예, 저도 벌써 4, 5년이 된 가는데 이 문병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마 이 가까운 문인들도 이 문병을 오는 것을 좀 거절하신 것 같아요. 예, 어제 오후 4시에 따님에게 주님을 보았다.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떠났다고 저녁 7시경에 떠났다고 하시는데, 예, 오늘 뭐 시간이 능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이 대담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스튜디오에서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우리 문단의 원로 이금배 선생과 함께 최인호 선생을 추억해 보았습니다. 예, 인터뷰 내용은요, 모바일 앱 예스의 전문 보기와 다시 듣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이탁님 글을 보내주시네요. 모바일 앱 예스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 작품이 어떤 것인가요? 하시는데요. 올 봄에 최인호 선생의 최인호의 인생이라 이래서, 예, 그리고 지금 할이라는 작품을 또 집필을 했습니다. 투병 중에 쓰신 글이죠. 예, 장민님, 오수일님, 최찬미님,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